자, 벡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기하라고 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제 기하와 벡터였던 거야. 그래서 기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도형의 방정식 있지, 그치? 그쪽이 이제 기하인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벡터를 다루게 될 거야. 됐니?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분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간도형도 마찬가지로 기하에 해당되긴 해. 근데 그 기하라는 내용을, 공간도형을 벡터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상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는 그냥 원 해가지고 그냥 끝나잖아, 그지? 근데 이 원을 어디다가 옮겨서 문제를 풀어버려? 해람이? 이 원을 좌표 평면에서 옮겨서 문제를 풀어버리죠, 그쵸? 맞나요? 그렇지? 이런 풀이 이제 처음 하게 됩니다, 고등상에서. 뭐 그리고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삼각형 배우는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이 삼각형을 어디다 옮겨서 풀어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야 좌표 평면을 옮겨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좌표 평면을 옮겨서 푼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기하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도형을, 평면 도형을 벡터로, 공간 도형도 벡터로, 수식으로 푸는 연습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벡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벡터를 공부하고 나면 이 세 가지의 도형을 벡터하고 연결시켜서 출제를 하기도 해요. 아예 뭐 배제되진 않아. 연관성은 살짝 있는데 그냥 잠깐 껴 맞춰서 문제를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벡터가 이용되는 건 뭐다? 평면 도형과 공간 도형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야. 왜? 뭐 여러분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각도 있지, 그치? 각도를 예전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풀죠. 뭐 예를 들면 뭐 방향성만 좀 잡아보고 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간혹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 각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는 몇 도인지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버리죠, 그쵸?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정삼각형이 되니까 60도예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맞나? 근데 이런 보조선을 긋지 않고도 이제 우리가 요게 몇 도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야. 뭘로? 단순 수식으로. 이런 것들을 벡터를 통해서 이제 해보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벡터로 풀어내려면 조금 벡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 벡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느낌으로 벡터를 적용하는지를. 자, 그럼 이제 벡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벡터하고 대치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스칼라. 자, 그럼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힘만 있는 거예요. 단순히 힘만 있는 거고 이 벡터라는 것은 스칼라라는 놈이 가지는 힘하고 뭐가 같이 들어가느냐? 요 방향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방향이. 그러면 스칼라를 가장 대표하는 수학적 용어가 뭐냐면요. 바로 선분 AB예요. 선분 AB. 그러면 이 선분 AB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 뭐 초등학교 때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AB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힘이라는 것은 길이에 해당되는 거야. 길이. 그럼 이제 그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분 AB의 길이다. 여러분 절대값이 뭐였죠? 절대값의 뜻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길이라고 표현하면 되냐? 아니 얘를 갖다가 어디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야? 얘를 원점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 그치? A가 원점으로 갔다. 그럼 B는 어딘지 모르니까 이걸 10
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길이가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수학에서는 이제 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 길이가 될 수 있다. 힘이라는 걸 우리 다시 말하면은 그냥 힘이 얼마예요라고 말하진 않지.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라고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거를 다시 말하면 크기라고도 말을 해요.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거는 길이가 얼마나 기냐 짧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벡터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있는데 힘이라는 건 길이라 그랬잖아. 길이도 있는데 방향도 있는 거야. 방향. 그럼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또 표현해 주는 게 뭡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지, 그치? 바로 반직선 AB에 해당되는 거겠죠. 맞지?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얘는 A에서 시작을 해서 B를 향해서 계속 가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반직선이라는 건 원래 시작과 끝이 있긴 한데, 시작은 있는데 끝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A에서 쭉 가죠. 여기 중간에 B가 있고, 맞나요? 원래 이게 정확하게 반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하에서는 반직선을 활용하는 거야, 의미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기하에서 의미하는 반직선의 활용도는 이런 겁니다. A에서 출발해서 여기 끝에 누가 있다? B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끝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직선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고 그냥 그쪽을 향해서 쭉 가는 거겠죠, 그치? 쭉 간다. 하지만 기하에서는 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존재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존재를 하겠지. 누구처럼? 선분처럼.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를 뭐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죠? 크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또 길이를 뭘로 표시하냐? 절대값으로 표시해 줄 수는 있더라. 그래서 얘가 벡터 AB의 크기가 되는 거고 벡터 AB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직선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벡터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벡터 AB다. 됐니? 자, 그런데 여러분 옆에 교재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쵸? 이런 용어들 무슨 용어 있지? 평면 벡터라는 말이 있죠, 그쵸? 자, 평면 벡터라는 거는 단순한 겁니다. 자, 평면에다가 벡터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평행사 변형. 자,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B를 향해서 갔다. 자, 현재 이 도형은 평면 도형이죠, 그렇죠? 평면 도형에서 시작이 존재하고 끝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형태의 화살표를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벡터 AB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A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서 갔다? D를 향해서 갔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 AB가 되는 거예요. 평면 도형에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면 평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길이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길이가 2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벡터 AB의 크기는 얼마다? 2다. 자, 벡터 AB의 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 벡터 단원에서는 길이를 반드시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들만 내가 보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무슨 벡터가 있죠? 단위 벡터가 있죠. 여러분, 이 단위 벡터라고 말했을 때 이 단위라는 게 뭐냐? 가장 기본 단위를 말하겠지, 그렇지? 여러분, 자연수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니? 일씩 배우죠, 그렇죠? 그렇지?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커져가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수가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겠지. 정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크기가 얼마냐?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해줘요. 크기가 1인 벡터. 그럼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자, 이때 이 길이가 3입니다. 자, 그러면은 벡터 AB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3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위 벡터를 찾고 싶어요. 단위 벡터. 누구의 단위 벡터? 벡터 AB의 단위 벡터를 찾고 싶다. 그럼 단위 벡터는 길이가 얼마라 그랬죠?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벡터 AB의 단위 벡터는 벡터 AB를 뭘로 나눠버려야 돼요? 3으로 나눠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3이라는 게 누구야? 벡터 AB의 실제 크기를 말하죠, 길이를. 그래서 벡터 AB를 누구로 나눈다?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 벡터의 뜻이 뭐라고요? 길이가 1인 벡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의 길이로 나눠버리면 길이가 1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벡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단위 벡터를 굉장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벡터 문제를 풀 때 좀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거의 단위 벡터가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벡터의 종류만 보고 있는 거야. 자, 0벡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벡터 보니까 여기는 이제 0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0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느낌상 뭡니까? 숫자가 0이겠지, 그치? 근데 벡터는 뭐를 갖고 있다 그랬죠? 방향도 가지고 있고 크기도 가지고 있다. 크기가 길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방향이 0일 수는 없겠지, 그치? 누가 0일 수밖에 없겠어요? 크기가 0이었겠죠. 크기가 0이었으니까 당연히 길이가 0인 벡터야. 길이는 이제 크기라고 하니까 크기가 0인 벡터를 말합니다. 크기가 0인 벡터가 되려면 당연히 길이가 없어야 되겠지, 그치? 길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 이 말이지, 그치?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뭐야?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걸 또 한자로 바꾸니까 뭐야? 시점과 종점이 같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시점과 누가 같다? 종점이 같은 벡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 자,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A에서 B로 갈 수가 없죠. A에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A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표현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A에서 A로 간다. 그지? 혹은 또 뭐가 되겠어요? B에서 B로 간다. 맞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뭐 해보자? 일반화를 해봐야 되겠죠. 일반화를 해보니까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0벡터다. 됐네? 0벡터. 표현법 좀 어렵진 않겠지, 그치? 0벡터니까 그냥 벡터에다 0 써버리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벡터의 뜻을 이제 공부했지, 그치? 자, 밑에 문제 개념 확인 1번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과 종점 얼마가 되죠? A. 그 다음에 D가 되죠, 그쵸? 자, DC는 뭐가 됩니까? DC. 그렇지. 시점이 D고 종점이 C가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이게 말로 푸세요. 자, 다음에 개념 확인 2번 2-1번 벡터 AB의 크기는 얼마죠? 3. CA는 얼마죠? 그렇죠. 루트 34죠. 그냥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를 잘 정리해 봅시다. 뭐죠?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 페이지가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형태는 반직선의 형태이긴 하지만 종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이 돼요? 길이가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를 뭐라 그런다? 이제 벡터의 크기라고 한다. 자, 그런데 길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학적 기호가 뭐예요?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되는 이유도 선생님이 말해줬죠. 절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그 벡터를 뭐 해버려요?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의미가 부여가 되겠지. 그치? 절대값의 의미가.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자,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맛배기입니다. 여러분, 벡터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네. 자,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인데요. 아마 책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평행이동하여 같은 벡터. 자, 평행이동해서 같은 벡터가 되면, 그지? 평행이동하여 같은 벡터가 된다. 자, 평행이동을 했더니 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평행이동을 했더니 일치가 된다. 평행이동을 했더니 일치가 된다. 자, 그걸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하죠, 그렇죠? 조금 이상해.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얘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벡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쓰여요. 자, 얘랑 얘랑 평행, 얘랑 얘랑 평행한다. 자, 봅시다. 여러분, 당연히 이 평행사변형을 딱 보시게 되면 벡터 AB랑 벡터, 자, 이렇게 말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A를 향해서 가는 벡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C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D를 향해서 가는 벡터가 있어요. 자, 이 두 벡터가 그냥 바라봤을 때는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왜냐? 아니,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보통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치를 해야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 봤을 때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같은 벡터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상식선에서는. 근데 이 벡터라는 단원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자,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어디 쪽으로? 왼쪽으로 평행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혹은 위아래로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만 하게 되면 그걸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 C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이 벡터를 어디 쪽으로? 벡터 BA 쪽으로 옮겨줬을 때 일치를 하면 같은 벡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같은 벡터일까요? 당연히 같겠죠. 왜냐? 평행사변형이니까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향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벡터 CD를 벡터 BA 쪽으로 옮겨도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시다. 아니, 물어본 것보다는 해봅시다. A에서 출발해서 D 쪽으로 향하는 이 벡터는 누구랑 같을까요? 그렇죠.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랑 같겠죠.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등장했죠. 벡터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평행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어요. 자, 서로 같은 벡터를 찾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평행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단원을 공부할 때요. 아, 그냥 같은 벡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 같아진다 라는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뒤에 두 번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자, 잘 봅시다. 똑같이 얘를 또 그릴게요. 자, A, B, C, D가 있어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야. 자, 평행사변형인데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해서 가더라. 자,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벡터 BA라고 할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B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벡터 A, B라 그러겠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같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같은 거죠? 요게 같은 거죠. 벡터 BA는 벡터 AB랑 같고 싶은데 왜 다른 거야?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방향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방향을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적분 공부한 친구 수투에서 적분 배웠을 거야. 적분 배우면요, 여러분 그 인테그랄 앞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 마이너스를 제거해주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그렇죠. 구간의 시점과 종점이 바뀌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를 딱 주자마자 어떻게 돼버리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5를 딱 주면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벡터 뭘로? BA로.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겠지, 그치? 자,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그쵸? 뭔가를 바꾸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역이라 그러지, 역. 그치? 그래서 역함수도 등장하고, 뭐 명제에서도 역이 등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바뀌면 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은 항상 수학에서 등장하는 게 마이너스야. 아니면은 뭐 집합이면 여집합이 들어갈 거고, 맞니?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역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벡터를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 역벡터라고 합니다. 책에는 없죠? 역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벡터를 역벡터라고 한다. 바뀌었다. 왜? 벡터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시점과 종점밖에 없거든. 길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뭐 하더라? 같아지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서로 같은 벡터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다? 벡터를 평행이동할 수 있어 이것들아, 이 말 해주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서 의미하고는 하는 말은 너무 길잖아, 그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하겠니, 그치? 그래서 그걸 그냥 역벡터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시점과 종점이 바뀐 벡터구나.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누구다?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길이가 바뀌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쵸?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개념 확인 3번. 그림을 굳이 그리진 않겠습니다. 눈에 보일 거니까. 벡터 A, 빨간색 벡터랑 크기가 같은 벡터, 크기만 같으면 됩니다. 누가 될까요? 벡터 C랑 그렇죠. 벡터 C랑 벡터 F. 벡터 F죠.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개념 확인 3번입니다. 자, 2번 벡터 A와 방향이 같은 거. 방향만 찾아보세요. 누가 되죠? 벡터 C랑 벡터 D랑 같겠지, 그치? 왜냐면 벡터 A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이잖아요, 그렇죠? 맞니? 그게 기울기지. 기울어진 정도만 보면 되니까. 3번 벡터 A와 서로 같은 벡터는 벡터 C죠, 그렇죠? 자, 4번 벡터 A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F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점 있니? 없죠? 자, 여러분 아마 지난 이제 이 9주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1, 2단원이 어떻게 보면 기하에서 좀 어려워.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수능 문제도 모의고사도 이 앞에 포물선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4점짜리 난이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난이도는 누구보다 쉽다. 벡터보다는 쉬워요. 최고 난이도 올라가면. 왜? 벡터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지만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은 상상의 나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규칙과 정의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 뭔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근데 막상 벡터는 요 단어는 쉬워요. 다음 주가 이제 좀 어려워질 겁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 단순 계산은 쉬워요. 근데 내가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의미를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야.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자, 그러면 뒤에 봅시다. 1-1번.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뭘 구하라는 거야? 크기를 구하라 그랬지, 그치? 자, 크기라는 거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절대값 써주니까 얼마다? BC니까 여기 당연히 4였겠죠? 그 다음에 크기 CD 길이니까 요 길이니까 얼마가 돼요? 당연히 3이었겠죠. 자, AC 길이를 물어봤죠? AC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대4 되고 그래서 길이는 5가 되더라.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 자, 여기도 자, EF 가보도록 하죠. 자, EF는 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얘를 뭐라 그랬죠? 다 중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중점 연결 정리야, 중점 연결 정리. 따라서 요 길이의 절반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건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정삼각형이라고 그랬네.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도 2가 될 거고 그럼 요 길이도 1이 될 거고 요 길이도 1이 됐겠죠, 그쵸? 자, 그러면 벡터 EF의 길이는 얼마다? 1이다. AD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죠? 당연히 1이죠. 다 중점이니까. 맞니? 요거는 서로 같은 벡터 뭐라 그랬구나. 자, AD랑 서로 같은 벡터 그럼 표시해보면 되겠죠.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D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랑 같은 벡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쵸? 그거 두 개 이제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벡터 DB 그 다음 벡터 뭐가 된다? F2가 되더라. 자, 이제 DF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뭘 찾는 거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 찾아주라고 그랬죠, 그쵸? 자, DF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D가 여기 있고 F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 놈의 역벡터가 누가 됩니까? 요렇게 된 거의 역벡터니까 요렇게 됐겠죠, 그쵸? 요렇게 됐겠지. 맞니?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뭐? DF 요것도 있지, 그치? 반대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DF 그 다음에 EB 그 다음 누구니? CE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옆에 여러분 개념 체크는 뭐 바로 풀 수 있겠지? 거꾸로 써야 되는데. 미안. 자, FD 됐죠? 옆에 뭐 1분이면 풀겠죠. 빨리 풀어보세요. 자, 그 필수 유형 1번 봐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자, 여기 보니까
그 뭐야 정육면체가 아니 뭐냐 정육각형이 하나 있지, 그치? 정육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놈이 있더라.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BF, 자 BF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쵸?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인데 크기 길이 구하라 그랬다. 얼마일까요?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 루트 3. 여기도 루트 3. 도로 길이는 얼마? 2 루트 3.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벡터 AD하고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벡터 AD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같은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B, E, 그 다음에 C, F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방향 바꿔서 총 몇 개 써야 돼요? 5개 쓰면 되겠죠. 여기서 좌우로 2개, 여기서 좌우로 2개, 맞네? 여기서 A에서 D로 왔으니까 거꾸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총 5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DA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벡터 DE 적고요. 벡터 EB 적고요. 그 다음에 어디 CF가 됐겠지? CF 적고 그 다음에 FC 적고. 자,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시점이 A이고 누구랑 크기가 같다? BF랑 크기가 같다. 아, 얘랑 크기가 같은 걸 찾아보려. 시점이 A고 ACA. 그렇죠? 여기서 어디까지 보내면 됩니까? 여기까지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또 여기서 어디까지? 2까지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맞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이지, 그렇지? 그것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얘는 얼마니? A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E가 되겠죠? 자, 정말 여기 재미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뒤로 넘어갈게요. 스텝 2. 자, 대표형 2번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 뭐야? 밑에 유제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거야.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자, 대표형 2번에 1번. 자, BF랑 서로 같은 벡터 찾아버려요. 자, BF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벡터죠, 그렇죠? 자, 요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 누가 되는 거죠? 벡터 C. C2가 됐겠죠, 그렇죠? 쉽지 요거는. C2. 그 다음에 두 번째 BF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 틀면 하나 되고 자기 자신에서. 그 다음 여기도 방향 틀면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FB가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 바꿔서 EC 하나 되고요. 자, 이제 3번 표현해보자. 벡터 OA가 A입니다. 자, 요렇게 된 거. 자, 요렇게 된 게 벡터 A예요.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OB. 자, 화살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얘를 벡터 B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OC. 자, 요렇게 된 거죠. 자, 요 부분을 벡터 C라고 한다.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누구예요? FE죠, 그쵸? 자, FE는 어떻게 된 거? 요렇게 내려온 거죠, 그쵸? 마이너스. 요렇게. 그럼 지금 위아래로 된 거는 얘밖에 없죠, 그쵸?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건 얘는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방향이 바뀐 거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역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수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CD. CD는 뭐예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요렇게. 자, 이쪽으로 되니까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방향이. OB랑 연관이 있죠, 그쵸? 근데 방향이 반대죠, 지금? 반대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벡터 B가 된다. 자, DE니까 어떻게 돼요? D는 요거지, 그치? 얘니까 얘는 얘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벡터 C라고 한다. 자, 그럼 밑에 문제 2개 풀어보세요. 1-1번하고 2-1번. 쉬우니까 한번 빨리 해봐. 자, 이제 교재 67페이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봐보도록 할게. 자, 덧셈과 뺄셈 한 다음에 실수배를 하고 한 점 위에 있는 걸 하면 끝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총 아마 3가지가 될 거야. 자, 첫 번째가 뭐다? 벡터의 정의. 벡터도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덧셈 뺄셈 해보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연산이잖아, 그치? 방금까지 한 건 그냥 눈으로 푸는 거죠. 같네, 반대네. 자,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덧셈 뺄셈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곱셈 나눗셈도 있겠지. 그게 실수배입니다. 벡터를 곱하고 나누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덧셈 뺄셈을 하고 나면 아마 알 겁니다. 자, 가보죠. 여러분, 벡터라는 건요, 가장 핵심이 뭐죠? 시점과 종점이에요. 시점과 종점이 가장 메인입니다. 그게 곧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를 구할 수 있죠?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를. 자, 덧셈 뺄셈도 다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왔을 때 유리수, 정수의 덧셈 뺄셈 공부하죠. 여러분 맨 처음에 뭘 공부합니까? 덧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뺄셈을 공부하죠. 근데 뺄셈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냐? 실제로 그런 연산은 원래 없는 거죠. 덧셈에서 다 파생된 거지, 그치?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을 하다 보니까 뺄셈이 생긴 것 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런 걸 잘 하는 거지.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수 없는 연산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일 뿐. 그치? 실제로는 덧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벡터도 덧셈을 잘해야지 뺄셈을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공식이. 갑니다. 벡터 AB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더라. 이런 벡터가 하나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누구를 더하라?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걸 더하라는 거죠.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거를 더해라. 그럼 결과적으로 더했다는 거는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어디서 출발한 거죠? A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났다? C에서 끝난 거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맞니? 그래서 얘는 A에서 C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책을 보시면 공식은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을 거야. 덧셈은 중간에 연결고리가 같으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라고 책에는 적어져 있어.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야. 말로 하는 거예요. 자, A에서 B까지 갔어. 얘는 B에서 C까지 간 거지.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간 거네.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만 적어주면 끝나는 거겠네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 그림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같은 덧셈을 삼각형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각형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쉽지만 정확하게. 자, 얘도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B로 갑니다.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죠? C로 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죠? A에서 C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삼각형에서도 뭐를 적용할 수 있죠? 벡터의 덧셈을 적용할 수 있지. 근데 평행사변형에서도 뭐를 적용할 수 있다? 벡터의 덧셈을 적용할 수 있다. 자, 대신에 여기서는 대각선이 나오는 거예요. 대각선. 요거 잘 보셔야 돼.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상으로.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 그림. 됐지? 자, 그럼 이제 뺄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다가 덧셈했던 거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AB 더하기 BC를 했더니 누가 나온 거죠? AC가 나온 거죠. 잘 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갔더니 A에서 C로 간 결과 나온 거지, 그치? 근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C가 된 거죠, 그쵸? 그렇지? 얘도 이항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BC가 된 거죠, 그쵸?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역벡터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C, B가 돼버리는 거죠. 맞니? 자, 그럼 봅시다. A, B에서 A, C를 뺐단 말이에요. 뺐으니까 내가 경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유를 할 수가 없죠? 더해야지 이어져 가는 걸 거 아니야, 맞니? 근데 빼버렸으니까 이어져 못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뺄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 빠른 연산을 위해서. 이렇게 연산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연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외워보자, 우리가. 자, 뺄셈은 뭐가 같아야 되냐면요. 중간 연결고리가 같은 게 아니라 시점이 같아야 돼요. 시점이 같은 경우에 이 종점의 값을 뭐 한다? 반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뺐다는 거니까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적어줍니다. 남는 거를. 됐니? 시점이 같으면서 사라지고 반대로 적어준다. CB. 자, 그림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죠. 이게 A, B, C예요. 자, 벡터 AB라는 건 뭐예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갑니다. 벡터 AC는 뭐예요? A에서 출발해서 C로 갑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누구다? 결과물이 여기서 이걸 뺐죠? 여기서 이걸 빼니까 남는 건 CB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그럼 선생님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벡터 AB에서 벡터 AC를 뺐잖아요? 그러면은 시점이 같은 뺄셈은 사라지고 어떻게 적는다? 반대로 적는다.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C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어요. 자, 외우지 않고도 어떻게 하는지 봐봐.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봐보세요.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A, B랑 얘는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할 수가 없죠. 왜? 화살표가 A에서 B로 가면 B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C로 가야지 누가 나오죠? A에서 C로 가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필요하지 않고 누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한 거야. 맞니? 그럼 헷갈리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겠죠. A, B에다가 B, C를 더했더니 아이고 A, C가 나온 거네.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냥 이항하고 해서 빼면 된다 이 말이야. 그치? 내가 A, C에서 이렇게 이항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럼 A, C 빼기 뭐가 되죠? A, B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얘가 남는 거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가능하잖아. A 같으니까 사라지고 남는 거 백으로 쓴다. 됐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만들어낼 수 있고. 됐니? 그래서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향 전환.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도 만들어내고 도대체 어떤 벡터가 남는지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여러분 개념 확인 1번을 봐볼까요? 자, 개념 확인 1번 보니까 벡터 A하고 벡터 B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모는 종이로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쉽진 않아요. 이게 하는 게. 이게 한 칸, 세 칸이죠. 한 칸, 세 칸짜리가 A, B고 그 다음에 두 칸, 두 칸짜리가 B입니다. 요게 A고 요게 B죠 지금. 그럼 여러분 A하고 B의 합을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하자마자 뭐 하고 싶어? 벡터 A하고 벡터 B를 더하고 싶죠. 그런데 A가 이렇게 가니까 B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연결고리가 안 생기죠. 그쵸? 안 생기니까 얘를 뭐 해버린다? 평행이동 시켜버린다는 거야.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같은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랑 같은 벡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꼬이고 평행이동.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벡터 B. 맞니?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또 나오는 거야.
평행사 변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몇 칸이냐? 3칸, 2칸이죠. 3칸, 2칸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3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어디다가 보내버리면 돼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화살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 놓으면 또 의미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쪽에다가 3칸을 내려버리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으니까 시점은 얘가 되고 종점은 얘가 됐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거겠지. 됐니? 됐니? 자, 여기는 문제가 딱히 없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여러분 웃긴 게 하나 있죠. 그쵸? 자, 교환법칙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교환법칙 가능하겠죠? 결합법칙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분배법칙을 하려면은 벡터와 벡터를 서로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데 벡터의 곱은 없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질에다가 벡터의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 벡터의 곱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길이를 곱하고 나누는 건 가능하겠지만 곱셈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곱셈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벡터는 이쪽으로 가요. 어떤 벡터는 막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길이는 나눌 수 있겠지. 길이는 곱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벡터는 뭐가 중요한 거야? 결국에 방향 싸움이죠. 그렇죠? 방향만 없다면 이거는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도형일 뿐인 거야. 그래서 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곱했다고 갑자기 방향이 막 몇 도 틀어지고 몇 도 막 바뀌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 분배법칙이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0벡터의 성질이죠. 여러분 0벡터의 성질은 뭡니까? 벡터 A에다가 0벡터를 더했다. 0벡터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 없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위치를 바꾸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뭐가 됩니까? 벡터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0벡터는 뭐 앞에다 더하든 뒤에다 더하든 뭐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A에다 누구를 더했죠? 역벡터를 더해버렸죠? 그럼 뭐가 됩니까? 0벡터가 됐겠죠. 자, 이거를 가장 편하게 따져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걸 적어두면 되게 편해요. AB에다가 누구를 더했다? 마이너스 AB를 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벡터 AB고 얘는 음수가 적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벡터 BA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A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나는 어디서 출발한 거다?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한 거죠. 그렇죠? 시점과 종점이 동일하니까 뭐가 돼버려요? 0벡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역벡터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제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거의 안 써먹고요. 요게 많이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야. 역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쉬는 시간? 그때 12시 뭐 20분 그러지 않았어요? 네. 뭐 통일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쉬면 좋지. 근데.
이제 이런 거 풀 땐 좀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어.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개념 확인 2번 가봅니다. 좋은 문제지, 그치?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A에서 출발해서 B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B에서 어디로 가죠? C로 가죠. 다시 C에서 어디로 가죠? D로 가죠. 더했기 때문에 경유지가 연결되지, 그치? 연결되니까 그냥 답은 뭐가 됩니까? A에서 D로 갔다라고 쓰시면 되겠지. 맞니? 근데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겠지. 요 둘이 계산한 게 얼마다? 벡터 AC다. 다시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된다? AD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한 방에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자, 다음에 3-1번의 뺄셈이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뒤에 그냥 너네 풀게 좀 시켜볼게, 알겠지? 자, 뺄셈이죠? 예측합니다. 갑니다. 벡터 A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벡터 B를 뺀 거를 찾아보래요. 자, 그럼 얘가 뭔지 모르죠, 그쵸? 그려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덧셈은 쉬운데, 맞니? 덧셈은 눈에 빡빡 보여요. 근데 뺄셈이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딱 박스를 쳐가지고 얘를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벡터 A는 박스 더하기 벡터 B죠, 그쵸? 그러니? 그러면 어떤 벡터랑 벡터 B를 더했더니 벡터 A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간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B랑 누구를 더해야 돼요? 얘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와서 거쳐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벡터 A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쉽게 그려줄 수 있는 거야. 됐니? 덧셈을 활용하는 거야. 덧셈 활용법입니다. 자, 뺄셈을 하려면은 좀 그래요. 선생님이 말했죠. 자, 뺄셈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다. 반대로 적는 거였잖아. 맞니? 자, 그럼 여기를 O라고 놓고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OA에서 OB를 빼면 B에서 A로 이렇게 반대로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여기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나오는 거야. 뺄셈은.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덧셈을 조금 활용해봐라 이 말이야. 이거 활용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죠? 활용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벡터 A가 있죠, 그쵸? 자, 벡터 B를 뺄 거예요. 자, 빼니까 얘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여기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뺄셈의 가장 기본 규칙은 뭐다? 시점이 같아야 돼요. 시점이 같아야지 뺄셈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켰지, 그치? 자, 시켰으니까 이제 최종 결론은 뭐죠? A에서 B를 뺐으니까 일단은 얘가 연결고리긴 해. 맞니? 종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됐겠죠, 그쵸?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야 되겠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끝. 자,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 71페이지 스텝 2 대표형 하나 풀어보고 밑에 또 2개 풀어보는 거야. 오늘은 웬만하면 여러분 다 풀어보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A, B 보도록 합시다. 자, 벡터 A,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저 벡터 A, B는 이거죠. 잘 봐.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뺄셈을 잘 외운 친구는 답을 바로 낼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저는 뺄셈 좀 귀찮은데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자, 봐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O로 갔다가 B로 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오려면은 벡터 A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벡터 A죠, 그쵸? 거기다 누구 더하면 돼? 벡터 B 더하면 되죠. 교환법칙 쓸 필요가 없죠. 그냥 A 앞에 쓰고 B 나중에 쓴 거니까 상관없지. 근데 뺄셈을 이제 졸라 연습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왔다. 그러면은 시점이 동일하니까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가 있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지? 그렇지만 선생님은 평면도형에서의 뺄셈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덧셈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렇게 해도 다 표현은 돼. 뺄셈은. 됐니?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B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C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B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면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죠. 그러죠? 자, B에서 C로 가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도 됩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죠. 그쵸? 바라보는 방향은 많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 내려와도 되고요. 그쵸?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제일 쉬운 게 요거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벡터 B가 아니라 마이너스 벡터 B가 될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벡터 A가 됐겠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지? 자, 그럼 이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풀어보세요. 1-1, 1-1. 아마 굉장히 빨리 풀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뭘 자꾸 써먹어야 되냐면은 평행이동 시켜서 막 벡터를 움직여보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벡터의 덧셈하고 평행이동 이 두 가지를 계속 접목해서 풀어보는 거야. 자, 72페이지에서 이제 벡터의 실수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어렵니, 벡터? 어렵지 않죠? 근데 핵심 내용들만 알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건. 자, 실수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앞쪽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잘 따라오셔. 여러분, 벡터를 실수배했다. 아니,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쫄지, 그치? 자, 실수라는 건 그냥 수죠, 수.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분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루트가 될 수도 있고 허수 빼곤 다 된다는 거야. 그거의 배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거의 배수다.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뭘 곱했습니다. 숫자를 곱했으니까 여러분 곱하니까 갑자기 뭐가 바뀌겠어요? 크기가 바뀌겠죠. 그러죠? 그런데 음수를 곱할 수 있는 거겠죠. 음수를 곱해버리면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죠. 그죠? 벡터에다가 음수를 곱하는 순간 우린 그걸 역벡터라고 했었잖아. 방향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배라는 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도 바꾸고 뭐도 바꾼다. 길이도 바꾼다. 그 실수배를 뭐라고 하자? K배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벡터의 실수배는 이제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K 벡터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벡터 A라는 놈에다가 K를 곱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되지. 벡터 AB, 벡터 BC, 벡터 CD 이렇게 써도 되는데 간단하게 소문자 벡터 A, 벡터 B, 벡터 C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곱했다? K라는 실수값을 곱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방향은 뭐가 결정하죠? 마이너스 뭐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길이라는 거는 뭐 그게 2배, 3배, 4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나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벡터 A가 0벡터가 아니라는 거는 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 0벡터라는 거는 점이죠. 점.
방향도 없고 길이도 없으니까 점입니다. 점. 그러면 점이 아닌 어떤 벡터가 있었을 때 K가 0보다 커요. K가 0보다 크면 어떤 형태가 돼버릴까요? 방향이 같죠. 그지? 그냥 2배, 3배, 4배 뭐만 달라진 거야. 길이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지. 그치? 맞니? 자, 근데 K가 0보다 작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렇죠. 방향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이제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지. 그치? 말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K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길이가 없어져 버리지. 길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걔는 어떤 형태가 돼버려요? 0벡터가 돼버리겠죠. 길이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잖아. 얘만 뭐예요? K랑 음수를 곱하는 순간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얘는 방향이 뭐다? 같고. 맞죠? 자, 벡터 A가 0벡터래요. 얘가 이미 0벡터야. 점이지. 점을 갖다 2배, 3배, 4배 곱한다고 갑자기 점이 막 커지냐? 아니죠? 그냥 얘는 뭡니까? K 벡터 A는 K 벡터 0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K 0벡터. 따라서 그냥 뭐다? 0벡터죠. 그렇죠? 0벡터 자체가 점이죠. 점. 점이란 건 길이가 없습니다. 왕점이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성질을 보세요. 옆에 바로 옆에 성질을 봐봐. 성질을 보시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나오는데 이런 법칙은 없다 그랬죠. 벡터와 벡터를 가지고 곱하고 나누는 건 안 돼. 근데 그 벡터의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건 돼. 길이니까. 그렇죠? 음수를 곱하면 방향도 반대로 바꿔주니까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합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합법칙. 뭐 한 거다? 벡터 A에다가 L배를 했죠. 그쵸? L배를 했는데 거기다 또 K배를 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은 뭡니까? 실수배죠. 그쵸? 실수배니까 너네 둘이 뭐 한 거야? 곱하거나 뭐 자리를 바꾸거나 그건 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니? 자, 뭐 써놓은 거 지워져 버렸네. 자, 분배법칙이죠. 자, 분배법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벡터 A에다가 K 더하기 A를 곱했죠. 그쵸? 어차피도 실수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K 벡터 A, L 벡터 A. 뭐 얘도 실수배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는 거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겠죠. 하나도 안 어렵지.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밑에 개념 확인 1번 봐보죠. 벡터 A는 한 칸 떨어지고 2칸 올라가는 형태죠. 그쵸? 자, 벡터 B는 한 칸 옆으로 한 칸 위로 요거지. 그치? 이 형태인데 2벡터 A죠. 그쵸? 2벡터 A니까 이놈에다 뭐해라? 2배를 하는 거지. 그치? 2배를 하는 거니까 2칸 떨어지고 4칸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맞니? 4칸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벡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반대고 길이는 3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방향 반대하고 이렇게 3배 이렇게 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계산하라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빼는 게 편해? 더하는 게 편해? 더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얘를 2벡터 A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벡터 B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얘랑 얘랑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여기다 할게. 그치? 여기다가 요렇게 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어디다 놓으면 되냐? 얘를 이렇게 놓을까? 이쪽에다가 이게 지금 뭐 그림이 자 요렇게 된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칠판에다 임의로 하려니까 쉽지 않아. 자, 그럼 이 화살표 어디다가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되겠죠? 자,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그럼 요렇게 되겠지, 그렇지? 요렇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지? 그러니까 덧셈이 훨씬 편하다 이 말이야. 뺄셈보다. 뺄셈은 언제만 하는 거야? 연산할 때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연산. 자, 이런 거야. 뜬금포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CB-CA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덧셈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긴 해. 근데 남들보다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뺄셈의 연산이라는 걸 빨리 캐치하고 시점 사라지고 거꾸로 이거를 빨리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 뺄셈은. 나머지는 다 덧셈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게 훨씬 편하고 빨라. 괜히 뺄셈 해가지고 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 방지용이야.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요거 풀어야죠. 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얘가 실수죠. 실수니까 마음껏 분배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벡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3벡터 A 마이너스 3벡터 B 플러스 얘는 12벡터 A 플러스 4벡터 B죠, 그렇죠? 자, 당연히 벡터 A끼리 정리하고 벡터 B끼리 정리하면 되겠죠? 얼마? 15벡터 A 더하기 벡터 B. 그래서 실수배의 사칙연산은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이 거의 안 틀립니다. 자, 옆에 2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 알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운 벡터의 마무리를 하기 위한 모든 이제 성질을 본 거야. 실제로 우리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요. 개념 4번을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개념 4번을 하기 위해서 벡터가 뭔지도 보고 덧셈 뺄셈도 해보고 실수배도 해보는 거예요. 됐나요? 모든 문제는 다 개념 4번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걸 응용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개념 4번을. 자, 벡터의 평행 가보죠. 자, 벡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방향도 있고 길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평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이는 필요할까요? 길이는 필요하지 않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놈이 있고요. 이렇게 된 놈, 아니 너무 좀 이거는 평행 같지 않지, 그치? 이렇게 된 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평행하고 있대. 길이가 같나요? 74페이지. 자, 길이가 같나요? 다르죠? 하지만 뭐는 같죠? 방향은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평행하대요. 자, 길이 같나요? 방향 같나요? 하지만 뭐는 하고 있죠? 평행은 하고 있죠. 평행의 뜻이 뭡니까?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만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 이것도 평행이야? 이건 꼬여있다 그러잖아. 이건 왜 꼬여있고 이건 왜 평행이야? 이건 뭐 빼빼로 데이야 평행이냐? 고여있는 공간에서. 그렇지. 꼬인 건 공간에서만 발생되고요. 평행은 어디서만 발생돼? 평면에서만 발생이 되지. 그게 기본 조건이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뒤에 공간 도형에서 해야 될 공부야. 알겠니? 그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에서는 만나지 않으면 평행이라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방향은 같더라도, 그렇지? 길이가 달라도 평행인 거고, 방향이 달라도 길이가 달라도 평행이더라. 왜?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지만 않으면 방향도 필요 없고 길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방향이 같았을 때 우리가 아까 실수배 했던 거 있었잖아. 벡터 A다 뭐 했죠? K를 곱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실수배를 했던 벡터가 있는데 K가 양수면 방향이 같아 달라? 같지. K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였죠. 그리고 K가 0이면 길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0벡터라 그랬었죠. 0벡터. 길이가 빵이니까 0벡터. 자, 이제 갑니다.
요놈 벡터 A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얘를 벡터 B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 둘이는 길이는 서로 다르지만 뭐는 같죠? 방향은 같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벡터라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서로 같은 벡터는 뭐죠? 그렇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벡터 A에다가 뭐 해버리면 되죠? 길이를 좀 늘려가지고 이미 평행을 했잖아. 평행을 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벡터가 돼버리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벡터 B라는 건 뭐가 된다? 벡터 A에다가 K배를 해버린 거겠구나. 단 이 K는 뭐죠? 양수였겠지. 맞니? 자, 그럼 얘를 가보도록 하죠. 요 벡터도 A, 요 벡터도 B예요. 그러면 자, 얘랑 얘는 서로 뭐가 돼 있죠? 평행은 돼 있지만 방향이 반대야. 길이도 달라요. 길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실수배지, 그렇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실수배예요. 윤서야,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방향이 바뀐단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까요? 벡터 B를 갖다가 벡터 A로 만들어주고 싶어. 꼭 얘만 이렇게 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벡터 A라고 하는 놈은 벡터 B에다가 뭐를 해도 돼요? 그냥 K배를 해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 K가 무슨 값이다? 음수다 이 말이야. 그치? 뭐 2분의 1, 3분의 1배로 줄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벡터의 평행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된 거야? 잘 생각해 보니까 실수배라는 놈이 하나 들어간 거고요. 맞니? 그 다음에 어떤 벡터? 서로 같은 벡터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 같은 벡터도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벡터의 평행을 따지기 위해서는 평행 이동이 가능한 서로 같은 벡터가 추가가 되는 거야. 개념이. 그리고 실수배가 있어야지 뭐가 가능하니까?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뭐가 가능합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실수배도 들어가는 거고. 자, 평행이니까 평행이동이네? 아, 그러면 서로 같은 벡터 걸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요 놈을 뭐 2배, 3배 늘리면은 얘랑 같아지겠구나. 왜?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맞니? 그럼 거꾸로 얘는 뭐다? 아,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에 길이를 줄이면 얘가 되겠구나. 맞죠?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거. 자, 보자마자 이거 실수배 몇 배니? 요렇게 하면 몇 배니? 3배죠, 그쵸? 자, 요렇게 하면 몇 배니? 3분의 1배죠, 그쵸? 자, 그래서 벡터 P에다가 얼마를 하면 3분의 1을 곱하면 벡터 Q가 돼버린다. 그 다음에 벡터 Q에다가 몇 배를 해버리면? 3배를 해버리면 벡터 P가 돼버린다. 이제 결론 나왔죠? 아, 평행을 하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어떤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 무조건 하고 평행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4번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됐니? 적고 암기입니다. 알겠죠? 평행 조건이죠. 평행 조건. 아, 어떤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K배가 되더라. 책에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평행 조건.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평행임을 보이시오 그랬죠? 그냥 증명이니까 같이 볼게요. 자, PQ를 더하라고 그랬죠? 더하니까 얼마다? 그냥 A끼리 계산하니까 얼마?
2벡터 A 마이너스 2벡터 B. 맞지? 그 다음에 Q에서 R을 빼래요. 여기서 R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벡터 A가 되고 플러스 4벡터 B가 되는 거죠. 자, 해봤더니 얘 몇 배죠? 마이너스 2배다. 그지? 배수만 되면 무조건 평행이죠. 그쵸? 외우셔야 돼요. 그쵸? 됐니? 자, 왜 실수배를 나오면 평행이 된다?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얘랑 똑같은 길이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에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럼 또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 왜? 벡터 자체는 원래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한 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거는 평행이 아니죠. 그쵸? 아무리 내가 길이를 줄였다고 해서 얘랑 똑같이 맞췄다 한들 마이너스를 곱하면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쵸? 왜? 벡터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방향은 일단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이제 이거 하나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2시간 넘게 달려온 겁니다. 활용도가 벡터를 통틀어서 한 50% 정도 됩니다. 요 내용이.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고 뭐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게. 자, 가보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다. 자,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다. 밑줄 빡 치시고요. 자, 이 말이 나오면요, 뭐랑 연결을 시키냐? 평행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평행. 왜 평행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벡터 자체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행과 연결시킵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뭐가 같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 같다는 거죠? 일단 방향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은 뭐만 곱하면 같아지죠? 마이너스만 곱하면 같아지거든요. 실수배를 통해서. 맞죠? 왜? 평행 조건이 바로 뭡니까? 어떤 벡터 B는 또 다른 벡터 A에다가 K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여기까지 잘 돌아갑니까? 내용이? 자, 그럼 된 거예요. 가보죠. 여러 가지 해볼 거야.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갔다. 또는 B에서 출발해서 C로 갔다. 아니야.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다. 전부 다 평행이죠. 왜 평행이죠? 아니, A, B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B하고 C를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A, B하고 B, C는 평행일 것이고요. 어차피 방향이 같았으니까. 맞니?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하더라도. 그 다음에 A, C하고도 방향이 다 평행일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한 직선 위에 점이 있는 거니까 시점과 종점을 바꿔도 되잖아요. 어떻게? B에서 A로 가도 되잖아요. C에서 B로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C에서 A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도 다 뭐 하는 거죠? 평행한 거죠. 그렇지?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가지고 수많은 벡터들을 만들 수 있어요. 총 몇 개가 나올까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점이 3개야. 벡터를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근데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시점과 종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럼 이건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하에서 배운 무슨 과정? 경우의 수의 수녀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뭡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골라라. 6가지. 맞나요? 첨 3개 중에 점 2개 있으면 되네.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니까 순서가 중요하네. 그럼 순열이겠네, 그치? 6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치? 이렇게 여러 가지 벡터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벡터들은 서로 다 뭐 하는 거죠? 평행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교재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AC라는 벡터는 A에서 C까지 가는 벡터는 A에서 B까지 가는 벡터의 K배다라고 돼 있어요. 틀린 말 아니지? A에서 C까지 가는 건 A에서 B까지 가는 거의 K배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벡터 AC는 K배다. 누구의 K배다? BC의 K배다. 상관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거죠?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교재는.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외웁니다. 무조건 하고 1번 한직선 위에 있으면은 AC는 K 벡터 AB 이렇게 외우고 자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편한 식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있겠지. 뭐도 있겠니? 뭐도 있어. 뭐 너무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벡터 AB를 쓰고 싶어. 얘를, 그치? 그럼 다시 곱하는 벡터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BC로 해도 돼요. 벡터 AB는 벡터 BC의 K배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위치를 바꿔버릴게요. 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CB로 해도 됩니다. CB로 해도 돼요. AB 벡터는 CB 벡터의 K배다. 지금 몇 가지만 보였지? 너무 많겠죠? 왜 많아요? 이 6가지의 벡터를 가지고 K배를 할 수 있는 건 또 많아집니다. 그치? 몇 가지나 되겠어? 6개 벡터 중에 2개의 벡터를 가지고 또 계산하겠죠. 30개나 나오겠죠. 맞니? 너무 많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상황에 맞춰서.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학생들은 이걸 외운단 말이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 지우도록 하고요. 얘도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양하게 벡터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 자, 첫 번째 연결고리가 뭐다?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는 같을 거야.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이동이 가능해요. 그쵸?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서로 같은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같은 벡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벡터 B는 벡터 A의 K배다가 필요하겠죠. 그쵸? 평행은 이미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러죠? 위치에 상관없이 K배만 하면 방향은 마음대로 바꿔질 수 있는 거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수많은 벡터들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K배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재에 없는 거를 또 해야지. 맞니?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벡터의 뺄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잖아. 여러분 느낌상 덧셈이 쉬워, 뺄셈이 쉬워? 덧셈이 무조건 쉽죠. 그지? 근데 항상 우리가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하기 싫고 하는 것들이 다 뭘로 등장하니? 활용으로 등장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뺄셈도 활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벡터를 변형하기 위해서. 자, 벡터의 뺄셈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시점이 같아야 되죠. 시점이 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반대로 적는 현상이 생긴다 그랬지? 맞니?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야. 벡터 AB라는 거를 뺄셈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뺄셈. 자, 그러면
벡터에서 벡터를 뺄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죠? A가. 요 자리에는 B가. 그럼 선생님 요 앞에는 어떤 걸 적죠? 여러분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냥 여기다 P를 적고 싶어요. 적으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P는 좀 꼴배기 싫어요. O라고 적고 싶어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런 OA나 OB 같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 듣죠? 자, 우리 평면 벡터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치? 평면 벡터는 평면에다가 벡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평면 벡터야. 단위 벡터 들어봤죠? 단위 벡터는 뭐였죠? 길이가 1인 벡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버리면 단위 벡터가 되겠죠? 내가 길이가 7짜리야. 그럼 7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서로 같은 벡터는 뭐였죠? 평행이동에서 길이랑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행 조건에서도 얘가 또 등장하는 것이고. 일직선상에 있어도 얘가 또 등장하는 것이고. 왜?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말하겠네요. 자, 그런데 위치 벡터라는 건 뭐다? 특징이 보이죠? 시점이 뭐죠? 5예요. 시점이 원점이 벡터예요. 자, 위치 벡터는 시점이 원점입니다.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 벡터를 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활용들을 해볼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얘를 변형해 보는 거죠. 자, 갑니다. 벡터 AC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죠? 뺄셈으로 바꾸면 벡터 뭐가 들어가요? O, C, 여기는 O, A, 그죠? 그 다음 다시 여기는 뺄셈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O, B, O, A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를 K 벡터 OB 마이너스 K 벡터 OA로 바꿔줄 수 있겠네. 왜? 실수배니까 분배 가능하잖아요.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OC만 남겨놓고요. 얘를 이렇게 이항하는 거야, 그렇지? 이항해 주니까 벡터 OC는 자, 이렇게 분배하니까 어떻게 되죠? 1-K 벡터 OA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K 벡터 OB가 되는 거지. 맞니?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죠?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공식을 가만히 보니까 벡터 OA 앞에 있는 계수랑 벡터 OB 앞에 있는 계수 요 놈의 합이 요 놈의 합이 얼마가 되죠? 1이죠. 이게 또 평행 조건입니다. 아니 일직선 조건 됐니? 뭐 평행 조건도 마찬가지죠. 평행하고 일직선하는 조건이 됐니?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보자마자 합이 1이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풀이법이에요. 어디서 등장한 거죠? 평행 조건에서 나오는 간단한 식을 뺄셈으로 정리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 적어두시고요. 요거 적어두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계수의 합이 1이다. 됐죠? 적어두도록 하세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A가 벡터 A고요. OB는 벡터 B고요. OC는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근데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OA를 우리는 뭐라 그랬었지? 방금 쓰라고 그랬잖아. 위치 벡터죠. 시점이 얼마죠? 5예요. 원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요 그림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 L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점이 A, B, C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점이 뭐예요? 원점이죠. 시점이 원점이니까 원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 한 겁니까? A로 가는 거다. 원점에서 B로 가는 거다. 원점에서 C로 가는 거다. 얘가 뭐예요? 벡터 A고 얘가 뭐예요? 벡터 B고 얘가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2벡터 B가 되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굳이 이 그림은 원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OA라는 거를 왠지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색하지 않게. O라는 점은 아무 데다 잡으시면 돼요. 위에다 잡으셔도 되고 밑에다 잡으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죠? 아까 배운 대로 해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그나마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지. 얘는 좀 많잖아. 그지? 요거는 꼴랑 A 하나 있고 B 하나 있으니까 얘네 둘이 벡터 만드는 게 좀 수월할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구랑 만들어 볼까요? 아까는 AC 했잖아. AC 해봤죠 여기서 그치? 해봤으니까 AC 하지 말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BC로 해볼까요? 그러죠? 해보고 AC도 해볼게. 됐니? 결과가 같은 이유를 보자는 거지 그치? 누구로 해도 답은 똑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AB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OB-OA죠.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자, 빨리 또 하는 방법, 외워서 하는 방법도 있었지 방금 공식으로. 근데 덧셈으로 해봐. 여기서 A를 거쳐서 AB로 가면 누가 나오죠? 결과 왜가 나오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거 빼야 되는 거 느낌 오시죠? 맞니? 이게 그림상에서 뺄셈을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O에서 출발해서 A 거쳐서 화살표 따라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나오겠구나. 됐지? 그래서 벡터 AB는 누가 됩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자, 그럼 이번에는 벡터 BC를 가보도록 할까요? 벡터 BC도 자 여기서 B 거쳐서 이렇게 가면 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덧셈으로. 그럼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결론 얘에서 누구를 뺀다? 이 자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벡터 B죠, 그렇죠? 자, 서로 무슨 관계죠? 같죠? 같다는 거는 한 배 곱한 거잖아, 그치? 맞니? 한 배 곱했으니까 서로 뭐 했다? 평행했더라. 평행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일치도 가능한 거죠, 그쵸? 맞니? 일치했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 너네 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였죠? 이렇게 있었던 건데, 아이고 계산해 보니까 서로 같지? 같으니까 이 BC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평행이동해서. 그런데 얘가 다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맞니? 이렇게 와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그런가요?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평행만 하게끔. 근데 요 자리에 있으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고, 요렇게 있으면 그냥 평행인 것이고, 맞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해볼까요? 자, 아까 AB를 해봤으니까 AC를 해볼까 이제? 자, AC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 O에서 출발해서 A 거쳐서 C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더해져 가는 거죠. 그럼 이번엔 여기서 이걸 빼는 거겠죠, 그렇죠? 맞니? 자,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벡터 A 더하기 2벡터 B가 되겠죠. 그러면 요 벡터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2를 곱하는 거고 요 벡터에는 얼마를 곱하는 거야? 2배 곱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벡터를 가지고 이런 식을 잡든 똑같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해진 공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상에 존재하면 아무 점이나 가지고 벡터 만든 다음에 K배만 하면 된다라는 거겠지. 이해되셨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6페이지 2-2의 1번만 같이 보고 2번 가볍게 여러분이 풀어보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벡터 X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실수배는 실수 계산처럼 하시면 돼요. 실수 계산처럼. 오케이? 그냥 이항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계수는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끼리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항하니까 여기는 벡터 A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4벡터 X가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벡터 X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벡터 A가 되겠죠. 이 실수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길이를 늘리고 줄이고 방향을 왔다 갔다 반대로 바꾸는 거 180도. 요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자, 밑에 2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건 쉬우니까 뭐 화장실 간 친구 빼고 가도록 할게. 자, 여기는 자, 실수배죠, 그쵸? 실수배니까 그냥 가볍게 뭐 하시면 된다?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지, 그치? 연립방정식에서 둘이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요? 4벡터 X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자, 4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이제 벡터 Y는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나 같으면 그냥 여기다 뭘 하는 게 좋겠어요? 3배를 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치? 자, 3배를 하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바뀔 거예요. 자, 둘이 뭐 해버려요? 빼버리면 되겠죠? 자, 빼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벡터 Y가 됐겠죠? 그 다음에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가 됐을 거예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8분의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 됐니? 부호 정리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네 둘이를 뭐 한다? 여기서 이걸 빼라 그랬죠? 자, 빼니까 4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8분의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통분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2배에서 더하니까 얼마? 3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됐죠? 너무 쉽지?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대표형 2번. 자, 가보죠. 잘 봅시다. 이제 그림으로 후다다다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림으로. 자, 벡터 AB는 A고요. 여기는 벡터 B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무슨 도형이다?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이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평행한 부분 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평행할 줄 알아야지 뭐가 가능해요? 벡터를 이동을 가능할 거야, 그렇지? 벡터 이동. 자, 이제 CF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가 누구죠? 요겁니다. CF가 지금 이거야,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그지? 자, 정육각형은 특징이 있죠. 이렇게 다 그어버리면, 이렇게 싹 그어버리면은,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몇 배? 2배. 2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배가 될 거야. 누구의? 벡터 A의. 그지? 근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는 CF는 이쪽 방향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그쵸? 끝. 자, 이제 A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야. 자, AD. 자, AD는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 지우도록 하죠. 지워버리고 AD는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이쪽 방향의 벡터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죠? BC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얘를 찾아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벡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BC 맞니?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맞니? 근데 요 놈이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지. 소위 알겠지? 자, 그래서 2배더라.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자, 이제 마무리 2B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B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의 2배죠? 요 놈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으러 가야 된다? 얘를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럼 가봅시다.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누구를 뺀다? AD를 빼야 되겠죠. AD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AD를 적어주도록 합시다. AD는 2벡터 B 마이너스 2벡터 A예요. 어디서 D를 뺀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지 결과로 얘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우야. 자, 빼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벡터 B 더하기 2벡터 A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 놈의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벡터 A 마이너스 2벡터 B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뭐 조금 되니까 77페이지에 77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78에 2-1번 지금 풀어보세요. 2-1번 2-1번 자, 79페이지 대표명 3번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왜냐? 여러분 고등상 처음 배우면 항등식 많이 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자, 평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뭐 K배하거나 그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을 보니까 여기도 벡터 A, 벡터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되는 것이고 벡터 B, 벡터 B가 있으니까 앞에 실수값이 같으면 되겠지. 계수가. 세상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배 계산은 뭐 벡터라고 하기엔 좀 창피하다라는 거야. 그치? 의미가 좀 없어요. 자, 아래 첫 번째. 자, 4 바로 n-n은 누구랑 같다? 1-3m이랑 같고요. 두 번째. m 더하기 1은 2m 빼기 n 더하기 1이랑 같다. 자, 그런데 정리. 4m 빼기 4n은 1-3m. 자, 이항하니까 7m 빼기 4n은 1이 되더라. 자,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1 사라지고 여기는 m이고요. 여기는 n이 되겠죠. 그렇죠? m하고 n이 같으니까 세 번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m 값을. 자, 따라서 3m이 얼마다? 1이다. 고로 m 값이 3분의 1이니까 n 값도 3분의 1.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다음에 옆에 2번. 얘도 어려운 거 아니죠. 단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뺄셈만 잘 적용하면 되겠죠. 보세요. 시점이 얼마입니까? 원점이에요. 그렇죠? 위치 벡터야. 얘도 전부 다 시점이 원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시점이 원점이 없죠? 그럼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려면 요 AC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뺄셈으로 바꿔야 돼요. 얼마? 그렇지. OC, OA. 됐니? 그래야지 백으로 적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M 한 다음에 여기도 O, A 마이너스 O, B가 되겠죠.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것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연산에서는. 뺄셈을 이용해서 벡터를 분리하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덧셈으로는 분리가 잘 안 됩니다.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거의 뺄셈으로 싹 분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OC에서 OA를 뺐는데 그냥 이거 정리 좀 할까? 자, 3벡터 OC 마이너스 3벡터 OA는 m벡터 OA 마이너스 m벡터 OB. 자, 이제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3배. 3배 하니까 얼마냐? 3K 벡터 A 마이너스 9 벡터 B 빼기 5A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 벡터 A는
그 다음에 5a니까 m 벡터 a고 마이너스 m 벡터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벡터 a끼리 정리하니까 얼마? 3k 마이너스 3 벡터 a 마이너스 9 벡터 b는 m 벡터 a 마이너스 m 벡터 b다. 좌우 비교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같을 것이고 요렇게 같을 것이고 자, 따라서 m 값은 얼마다? 9다. 자, m 값이 9가 돼버렸으니까 얘가 9가 돼서 k는 얼마다? 4. 마무리 됐죠? 자, k 값 구했으니까 끝. 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뭐만 하나 풀어보냐? 3-2번만 하나 풀어보세요. 3-2번. 자, 대표 유형 4번 별표하시고 5번 별표하세요. 자, 4번, 5번은 원래 같은 문제라 그랬죠. 자, 왜냐? 평행한다란 말이 나오면 한 직선 위에 있다란 말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걸 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야. 벡터에서는 일직선상이 있다, 일치한다, 평행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페이크만 넣은 거야 거기다 그냥. 속으라고. 자, 그래서 여기 평행 보이니까 그래, 너네 둘이 평행하구나. 평행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뭐가 되는 거죠? K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여기다가 K배를 할까? 여기다가 K배를 할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PQ를 보니까 심플해. QR을 보니까 M 때문에 지저분해. 맞니?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다가 뭐를 해버리자. 여기다가 K배를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쪽에다 K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T랑 Q를 더했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둘이 더하면 3벡터 A가 돼버리고 플러스 벡터 B가 돼버렸겠네요. 자, 다음 Q에서 R을 빼버렸네요. 자,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얼마다? 2 빼기 M 벡터 A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4 벡터 B가 돼버렸겠네요. 그럼 자, 이거 괄호 정리하니까 3K 벡터 A가 되고 K 벡터 B가 됐겠죠. 좌변 고변이 서로 같으니까 누구? K 값은 얼마다? 4가 되더라. 그러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되죠? 12. 그러면 얘가 얼마다? 12니까 M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됐지? 심플하죠? 앞에서 했던 그냥 실수 계산하는 거지, 그치? 뭐 연립방정식 하는 거죠? 전혀 벡터랑 상관없지. 이것만 벡터지. 어떤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K배다. 여기까지 쓰는 게 벡터의 개념이야.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 벡터 이게 없어도 돼요. 이거 없이 풀어도 됩니다. 귀찮으면. 여러분 그 숙제하시거나 뭐 혼자 풀어볼 때 벡터비 있으면 이거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냥 뭐하러 써? 손가락 아프게. 맞니? AB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 이런 계산들은 맞지? 자, 그럼 밑에 몇 번? 4-1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4-1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자, 81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대표형 5번. 자,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2벡터 AB가 있습니다. 자, 뭐 한다고 그랬죠? 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하더라. A, B, C. 항상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항상 풀어보세요. 벡터라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모든 걸 연산으로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야. 알겠지? 아까 우리가 뭐 정육각형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고 평행사변형으로도 해보고 막 그지? 벡터의 위치 뭐 그 위치 값을 뭐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막 해보잖아. 그치?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도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심플하게 그리는 거겠지. 그치? 복잡한 그림은 아닐 테니. 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잡아주는데 여러분 A하고 B는 그나마 좀 간단해요. 근데 요 C가 거지 같죠, 그렇죠? C가 거지 같으니까 일단 A, B를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고 C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B, C로 할까요? A, C로 할까요? 뭐가 더 편하겠니? BC. BC가 좀 편하겠죠, 그렇죠?
숫자가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식 A, B는 B, C다 이렇게 돼 있는데 A, B에다가 K 배를 하는 게 맞을까요? B, C에다 K 배를 하는 게 맞을까요? A, B에다 K 배를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지? 왜 K 배를 하는 거라 그랬죠? 이 B, C라는 거나 A, B라는 거, 자 얼마든지 이쪽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평행을 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갖다 K배를 해가지고 길이를 늘리고 줄이면 얘랑 같아지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일직선상의 문제도 전부 다 평행으로 푸는 겁니다. K배로, 실수배로. 일치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이제 식의 형태를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K 가로 벡터 AB는 뭐가 돼? 5B-5A였겠죠? 그 다음에 BC도 5C-5B였겠죠? 자, 그럼 B에서 A를 바로 빼버립시다. 빼버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벡터 A, 마이너스 2벡터 B 이렇게 됐을 것이고, 자, C에서 B를 빼버립시다. n-1 벡터 A고요.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플러스 4 벡터 B가 됐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K 벡터 A, 마이너스 2K 벡터 B가 얘랑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러면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K가 마이너스 2면 얘는 얼마가 되죠? 동일하게 또 4가 됐을 것이고요.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죠. 바로 M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됐니? 자, 그럼 밑에 5-1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뭐 뒤에 83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유형 드림.